그래도 또 새로 3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또 다 새로운 분들 같고 아주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멀리서 그 서울서 5시간씩이나 걸려가지고 녹화해 주러 온 우리 차승엽 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강은 이번 그 36번 강의는 다 그 아인슈타인 우주 종교와 불교에 있는 내용을 조금 쉽게 풀이해서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이 마음인데 바로 마음이 불교의 요체죠. 그 8만대장경은 다 줄이면 마음 십자 하나로 쓴다는 것인데 먼저 한번 우리가 법구경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읽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읽으시면 될 텐데 개송 1과 2는 대구의장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내용과 을 반대로 풀이하는 것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뒤에는 슬픔이 따라오기 마련. 수레바퀴가 마부의 뒤를 따르듯이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뒤에는 행복이 그를 떠나지 않으리.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 개송 3과 4를 보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은 오늘 하지 않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만 그는 나를 헐뜯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훔쳤다. 이 같은 생각이 남아있는 자에게서 미움은 떠나지 않으리. 그는 나를 헐뜯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훔쳤다. 이 같은 생각이 남아있지 않은 이에게 미움은 남아있지 않으리. 이건 다음번에 강의를 여기에 관련된 거 자세히 하겠지만 오늘 여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체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따라오는 건데 먼저 그게 탁 마음을 놓고 따라하는 건데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힐링 코드라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베스트셀러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소개해 주겠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에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구라는 행성에는 첫 번째 하나를 없애버리는 또 다른 하나가 있다.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에는 첫 번째 하나를 다시 복구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첫 번째 하나, 인체에 내재된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다. 여기서 말하는 면역 체계는 물론 우리가 의학에서 말하는 면역 체계지만 정신적인 것까지 함께 말하는 겁니다.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는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는 건데 우리를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불교가 이걸 말하는 거고 또 이것을 뭐 신을 강요한 종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수호 뭐 천사라든지 수호 성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마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 이걸 망가뜨리는 우리의 그 수호, 우리 자신을 스스로 수호하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 사람들이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한 15,000명이 되는 암 환자들을 다 인터뷰하고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의 그 암에 걸린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가 이 사람들을 암에 걸리게 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나가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다못해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용서, 미움을 버리는 거,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하겠죠. 아니, 저 괘씸한 일 한 거 분명히 괘씸한 일인데 거기에 내가 무슨 감사한 마음이냐? 이런 말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공부해 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걸 해결하기라고. 지금은 일단 이런 말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가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는 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건데,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첫 번째 할 일은 용서하는 거다. 남과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내가 남보다 능력이 있거나 뭐 잘났거나 예쁘게 생겼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나 이대로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사실 이 우주에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희귀한 거를 귀하다 그러면 나 같은 생긴 나밖에 없는데 이게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걸 알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자세한 어떤 우리가 해설이나 풀이는 이제 강의가 진행돼 가면서 할 거고, 오늘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오늘 서론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그 화면을 여러분한테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지 잘 화면을 주위에서 보고 잘 보세요.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성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잘 보세요. 자, 세보세요. 흰 옷 입은 여성 있죠? 공을 주고받을 겁니다. 똑바로 보고 한번 세보세요. 자, 흰 옷 입은 여성들이 공을 주고받을까? 자, 공을 몇 번 주고받았나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근데 고리라를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 알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한번 볼까요? 이 강의가 오늘, 이 내용이 오늘 강의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흰 여성 보지 말고 고릴라를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흰 여성 보지 말고 잘 보세요. 고리라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오늘 그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여성이 공을 몇 번 돌리니까 그것만 보니까 큼지막한 고리라가 지나가는데 안 보여요. 근데 오늘 그거를 제가 저 집사람하고 저랑 스페인에 가서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를 한번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불교는 몸과 마음을 잘 건사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능성이 무한함을 깨닫고 그 무한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체계적인 가르침인데, 그렇게 하려면 출가하고 정말 엄격한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그러지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제가자로서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과 또 함께 하면서 이 무한의 어떤 그 가능성에 우리가 이르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찾고 걸어가야죠. 그 강의, 오늘 서론이니까 너무 뭐 그렇게 그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하여튼 고릴라 못 본 걸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이 그런 거다 하는 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어크너리지먼트부터 먼저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어크너리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제 집사람한테 하는데, 어크너리지라는 건 뭔가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건데, 사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스페인 강의를 하다가 제 마음이 아주 그냥 완전히 망가질 뻔했던 건데, 여기에서 여행 중 제가 그는 내 것을 훔쳤다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저를 이끌어주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제 마음을 북돋아준 제 아내에게 먼저 감사하고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한번 이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고릴라 그 효과라 그러는데 그 고릴라 효과가 이 강의와 무슨 내용인지 보실 텐데 강의 목적과 내용은 우리가 근본적 의문 같은 거는 한번 쭉 그냥 살펴만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과학, 철학, 종교의 공통적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 마음이란 뭔가? 또 우주란 뭔가? 물질과 시공간이란 뭔가? 생명이란 뭔가? 또 인공생명이란 도대체 뭔가? 선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 선악은 따로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강자고 이기는 자가 선인 겁니다. 그런데 왜 성인들은 우리 보고 악행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건가? 그 자비로운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자비로워하는지, 그래서 선과 악이 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따지고 봐야지 따지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답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불교란 뭔가? 불교는 종교인가 윤리강령인가? 세상사를 주재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교에서 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깨달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말은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영기는 뭐고 또 윤회는 뭔가? 인공생명도 윤회를 하는가? 인공생명에도 깨달음이 있는가? 왜 불교는 그렇게 무상고무아를 계속해서 말하는가? 그 다음에 사성제의 참 뜻이 뭔가? 오늘은 사성제는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고성제만 말해요. 고가 도대체 뭘 고라 그랬나? 그 다음에 공과 중도란 뭔가? 그것의 윤리적 의미는 또 뭔가? 강의의 목적 내용은 영기, 공, 중도를 현대과학적 개념과 용어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대로 안 됩니다. 그걸 해서 좌선하고 토론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서 그 묻은 때가 뭐냐면 아까 고릴라 못 본 게 바로 우리 때거든요.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인데, 근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어떻게 여기에 지금 11명인가 계신데 고릴라를 하나도 못 봤어요? 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두뇌의 작용과 고성제 이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36개인데 한번 여러분이 쓱 눈을 훑어만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강의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기계와 마음도 있고 생활 속의 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마음 공부의 실습인데 제가 스페인 여행을 했는데 지난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10일 날 그러니까 10박 12일을 했죠. 비행기에서 자고 했으니까 너무나 필요했지만은 그러니까 10일 날 여기 한국에서 떠나가 가지고 비행 시간이 우리가 그 돈을 절약하느라고 저가 항공을 타고 했더니 거의 20시간쯤에 걸려가지고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감이 있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게 10일일 겁니다. 10일 날이니까 10일 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가서 10일 날 11시쯤에 바르셀로나 도착해가지고 잠은 11일 날 1시쯤에 잤으니까 피곤했겠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굉장히 정말 멋있구나 하는 그 절정이 일었다가 그 다음에 절망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집사람의 도움으로 평상심을 회복하고 다시 관광을 시작했더니 감정의 무슨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감정의 승화인데 저한테 감정의 승화가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평상심을 회복하고 다시 이 강의 자료를 다 거기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느낀 것은 작은 것의 의미. 이게 작은 것이 뭔지는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은 스페인 여행 얘기를 할 텐데 앞으로 얘기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여행을 통해서
저기 박지원의 물음에 대한 고찰도 하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박지원의 물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선비들이 그 전에 얘기했던 거지만은 박지원이 그 압록강을 건너서 청나라로 사신을 따라갈 때 왜 동량사 앞으로 지난 2000년간 사이팔만이 다 중국에 들어가서 천자노로 했는데 유독 조선만은 못했는가 하는 그 물음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했으니까 근데 여행 일정을 한번 얘기할게요. 9월 11일 새벽 1시경에 호텔에 도착해서 잤어요. 그리고 12일 날 11일 날 새벽 1시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게 좀 잘못됐고요. 11일 9시부터 18시까지 안토니 가우디 작품을 관람했고 그래서 이제 11일 날이에요. 이거 안토니 가우디의 이게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게 그 내부 이런 걸 이제 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정이 일어났겠죠. 여기 까사밀라는 주거 공간인데 이것만 볼 때는 저도 텔레비에서 이건 봤는데 뭐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안토니 가우디는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까사밀라 그 테라스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테라스죠. 이걸 이제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걸 보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구엘 공원입니다. 그 안토니 가우디를 그 경제적으로 서포트해 가지고 이 작품을 완성하도록 만들어준 구엘이 이 공원을 설계를 부탁해 가지고 이 공원 전경인데 그 들어가 보면 이 기둥 하나하나가 요거 다 진흙하고 뭐 세면이겠지만 돌멩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이어 붙여 가지고 이런 다리를 만들고 포장도 이렇게 다 돌로 이렇게 그 작은 돌들을 이렇게 세면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요 낭하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둥이 아니라 작은 돌 하나하나를 붙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멋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돌멩이 붙인 걸 보죠. 우리가 돌담 같은 건데 이런 게 쌓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하겠고요. 그냥 안토니 가우디가 집을 지으면 문고리 하나만 하더라도 자연의 모양을 따서 가장 사람이 그 잡으면은 자연스럽게 문을 열 수 있는 걸 따지다 보니까 그 비용이 10배, 20배 들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엘의 그 참모들이 저 돈을 너무 많이 드니까 뭐 후원을 중단해라 이렇게 말하면 내버려둬라 해가지고 끝까지 밀어줘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든 결과 구엘은 유로부터 돈을 못 벌을지 몰라도 스페인은 지금 이걸로 인해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가우디한테 그만한 그 지원을 해줄만 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여기 한국에서 그 가우디 작품전을 봤더니 거기에 가우디가 사실 미술학교를 그 선생들은 다 낙제를 시켰어요. 낙제하라고 점수 줬는데 그걸 보고 졸업시킬 권리가 있는 사람은 교장인데 교장이 졸업을 시킵니다. 졸업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가우디가 낙제를 하지만은 내가 볼 때 구엘은 미쳤거나 천재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볼 땐 천재이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시키는데 나도 자신은 없다. 이 사람이 정말 미친 사람인지 천재인지는 지가 앞으로 증명할 거다 했는데 이제 천재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 구엘 공원을 보러 오는 입장료가 대개 20유로쯤 되니까 1인당 20유로쯤 되니까 뭐 꽤 비싸죠. 2만 5천쯤 되는데 뭐 사람이 그냥 구름같이 모여드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예술가입니다. 그걸 봤을 때는 참 멋있었어요. 그래 9월 12일 날 이 달리 미술관을 저기 스페인 말로는 헤로나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 거주 지역이 여기에 달리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거든요. 그 택시를 탈 수 없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그냥 당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잘못되려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근데 그건 연기법이니까 나중에 이제 요 얘기는 다시 얘기하고 여기서는 그냥
지갑 당한 것만, 이것만 합시다.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평소에는 저 스페인 여행 가면 스페인 여행 가는 것만 가지고 가는데, 이날은 한국에서 쓸 돈, 그 다음에 옛날에 유형 다니다가 쓰다 남은 돈, 우리 아들이 아버지 가시려고 준 돈, 그 다음에 2월 달에 또 제가 그 스페인하고 모로코를 갈 계획이 있어서 그때 갈 돈까지 지갑에 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연기법 할 때 말씀드린 데 했지만은 이상의 사건들이 그렇게 되게 돼서 그걸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그 또 지갑도 이렇게 목에다 거는 지갑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 안 버릴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가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제 집사람이 뭘 도와주느라고 우산을 내가 이렇게 딱 2개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엄청난 그 액수의 돈을 잃고 나니까 안타까움과 부주의에 대한, 근데 무조건 잤으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예? 여권은 딱 두고 그거만 뺏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연기법 할 때 이거 말씀드린다지만 어떻게 이게 다 연결되는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냥 그 상황만 말씀드린다 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돈에 한 푼 없고 딱 지갑 속에는 주머니 속에는 동전이 스페인 동전 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200원인가 한 300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죠. 뭐.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일이 나면 부주의에 대한 자책감을 괴로워하니까 이제 이 여행을 다 망친 거죠. 근데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 이제 무슨 말 해줬는지 조금 이따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아래에 내 선생이나 마찬가지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13일 날 당신의 마음을 이제 안정시키고 다 그렇게 일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당신이 깨닫고 이제 피카소 미술관에 가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이것이 그냥 사건 하나가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강의를 구상해라 해서 피카소 미술관에 가서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피카소 미술관에서 피카소 미술을 보고 구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4일 날은 또 렌트카를 빌렸는데 원래의 계약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번에는 나를 그렇게 마음을 안정시켜준 저도 흥분하고 나도 흥분해갖고 근데 말은 또 안 통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영어를 못해가지고 스페인 말을 못하니까 마음으로 사물을 본다는 사실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체험인지 그게 고리라 효과예요. 근데 물론 거기서 고리라를 보는 게 아니고 한번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마음인데 진짜 마음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한번 봅시다. 마음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법구의 개성 삼과사는 훌륭한 말이고 난 오늘은 거기에 뭐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나를 훔쳤다는 중에서 오늘은 훔쳤다는 것만 적용을 관계 있는 거겠죠. 법구경의 개성 삼과사는 훌륭한 말이고 용서 없이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고 마음의 평화 없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말을 수십 번 들었고 그 법구경은 제가 수백 번 읽었는데도 그대로 안 돼요. 아니 어쨌든 내가 뭐 아들이 준 돈 한국에서 쓸 돈까지 왜 또 한국에서 쓸 돈까지 다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가져갔다는 뜻이죠. 이성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생각하지만은 그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여행을 망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자꾸 법구경 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잘 건사 못하고 이랬구나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부주의를 해서 나를 책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용서 못하니까 내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부주의했을까?
참 어떻게 우산을 이렇게 들고 이게 방심했을까 이런 생각도 결국은 그 사람은 용서 못한다는 말을 깨닫고 이번에는 보항산매론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며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달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외웠거든요. 물론 그 뭐 스페인에서 일어난 잃어버린 액수는 뭐 한국에서 농부들이 뭐 폭우나 태풍에서 그 재산 날린 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막상 그 외국에서 당하게 되면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있을 때 그 보항산매론을 외워도 제 자신의 부주의와 소홀함을 탓하는 마음이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 집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강의 시간에 여러 번 말했지 않냐. 그 의미를 지금 찾아봐라. 이게 뭔지. 이런 것도 당신이 못 찾으면서 무슨 남한테 그런 강의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바로 그 마음 공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바로 부처님이 당신을 지금 그런 실제 상황에 밀어넣어서 바로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실습이니까 한번 마음을 정리해보라 해서 모든 인연 조건이 이게 이제 소위 부처님이 마련해준 좋은 기회니까 이런 거 실습에서 당신이 이겨내지 못한다면 강의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서 진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그렇다. 이게 실제 상황에서 내가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그냥 편해지면서 바로 그 다음날 피카소 미술관에 가서 피카소 그림을 보고 사물의 실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 당한 것도 제 집사람 말하면은 여행의 경험으로서 하나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집사람이 그 전략이 보통 아닙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그 쌀을 요만큼 밥을 하러 갔으면 거기서 한 숟가락을 떠놓고 나머지를 밥을 하고 그 숟가락을 모아서 한 끼 더 맞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살림을 하거든요. 살림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살림을 한 거는 이럴 때 당신이 아까워하지 말고 평정심 회복하라고 그 여행 경비를 쓰는 거니까 내가 여행 경비를 계산할 때는 항상 이만큼 잃어버릴 수 있는 것만큼도 내가 평소에 모아뒀으니까 그거 그냥 여행 경비로 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피카소 그 그림을 보고 피카소가 사물의 실상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당신이 한번 깨닫고 그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라. 그렇게 해서 피카소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물이란 건 뭘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사물이에요? 보는 것이 사물인가요? 아까 여러분들 내가 말해줬으면 고리를 아무도 못 봤는데 뭐가 사물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들어봅시다. 자, 화가들이 본 세계. 화가들이 본 세계는 뭐냐면은 화가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았다거나 그들 생각에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가들은 우리와는 달리 사물을 봐요. 뭐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화가는 우리와 달리 보는데 이게 젊은 날의 피카소고 이게 나이가 들었을 때 피카소인데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아까 고리를 빼고 보거든요. 근데 피카소는 그것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카소가 한 말인데 나는 16살 때 르네상스의 화가들만큼 사물을 그림을 똑같이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본 걸 표현하기를 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오메 사바르테스를 해가지고 이 피카소의 친구이자 뭐 어떤 그 좀 매니저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순간의 한 모습이 이 사람이 하오메 사바르테스예요. 보면은 정상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나중에 나이가 한참 들어가지고 한 20년 후에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보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나랑 똑같이 그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은 리 스몰린의 어떤 그림을 그 말을 설명하죠. 사물은
과정이지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거는 영화의 한 순간처럼 어떤 한 카트예요. 근데 사실은 살아온다는 건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라면 그동안 중요한 흘러온 과정 전체를 나타내려다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장면 다 모아서 그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것은 사발테스는 볼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피카소도 봤고. 이것이 표현이거든요. 피카소의 표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발테스가 살아온 과정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어느 한 순간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니까 어느 쪽이 더 진짜냐. 입체파죠. 이쪽이 더 진짜라는 것이 이 피카소의 생각인 거죠. 요거는 유명한 그림인데, 라스 메니나스. 이거는 그러니까 시녀들이, 메니나스가 근데 그 피카소가 그리기 전에 16세기부터 17세기에 베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이게 공주고, 여기에 시녀들이거든요. 여기에 베라스케스 자신이고, 여기에 왕과 왕비가 있고, 여기에 시종이 있어요. 이 그림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림으로서, 그 마르가리타가 공주의 오빠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 죽은 방을 궁중 미술관으로 끓이면서 베라스케스 임금이 베라스케스 보고 그림을 그려서 베라스케스가 그리는데, 공주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위로해 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베라스케스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사실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그림은 아닌 건 거죠. 왜냐하면 여기 공주가 왔으면 왕과 왕비가 이 배경으로 있을 리도 없고, 여기 보면 배경으로 여기 와 있는데 배경이 있을 리도 없고, 왕과 왕비가 공주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라스케스가 또 왜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거 시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 평을 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시녀들은 1650년 베라스케스가 완성한 작품인데, 이 작품의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화풍은, 왜냐하면 아까 위치가 다 달라지잖아요. 어느 것이 실제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환상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물 사이의 관계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리켜서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표현으로 인해 이 작품은 가장 많이 연구된 서양화 작품들의 하나로 여겨져서, 아마 그 서양화 화가들은 처음에 그림을 배울 때 베라스케스의 그림을 모사하는 것이 그림에 꼭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 화가 루카 지오다노는 이 작품을 가리켜서 회화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토마스 로렌스는 이 작품을 예술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최근에는 회화로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자신감 있고 치밀하게 표현한 벨라스케스의 걸작이며, 이재를 사용한 회화 방식이 가진 가능성을 가장 철저히 보여준 작품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 이 그림을 피카소는 5개 그립니다. 물론 라스 메니나스인데 이건 피카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본 라스 메니나스인데,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을 다시 해석한 거죠. 이게 더 사물의 진실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합적으로 하나의 과정과 있는 그대로를 그린다면 오히려 이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 집사람이 말해준 것이거든요. 당신이 지금 요 순간 소매치기 당한 거는 그 한 순간인데, 이런 과정을 일어나기 위해서 나중에 연기법 할 때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그동안에 한국에 준비할 때 이러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 모아졌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전략했을 때는 이런 걸 대비해서 전략했으니까, 그때 그게 바로 이런 여행 경비가 과거 십몇 년간 내가 정말 1,000원, 2,000원 전략한 것이 이때 쓰라고 준 거다 하는 것이, 그렇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게 제 집사람이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는 작품을 창작한 것일까, 본 것을 나타낸 것일까,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러면 사물의 참모습은 뭐냐? 그러니까 보는 자는 뭘 보느냐? 아까 여러분 고리를 못 봤으니까 여러분이 뭘 봤다는 말 하기가 좀 민망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뭔지, 내가 경험하는 건 뭔지, 이런 거를
제 집사람이 사실 깨우쳐 준 거거든요. 요거 이제 피카소는 화가니까, 화가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 사는 게 다르니까, 7명의 여인이 옆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그 애인 중에 한 사람, 도라 마르의 얼굴이에요. 도라 마르가 우는 거를 이렇게 생긴 여자인데, 이 여자 운다고 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 사물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다 볼까요? 이게 바로 이 살바도르 달리 그림을 보고서 제가 소매치기 당한 건데, 비가 오고, 또 하필이면 그날, 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 기후도 봐가지고,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런 데는 지중해선 기후니까, 9월 때는 비 안 온다. 자신만만 했는데, 하필이면 소매치기 당하라고, 비가 또 쏟아졌어요, 그냥. 근데, 이 시계를 한번 볼까요? 유명한 그림이죠. 이 시계가 왜 이래 돼요? 이게 바로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우리 기억이 쭉 이어지는 건데, 기억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럼 시공간이 왜곡되는 거냐. 이걸 달리가 깨달았는가.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려니까 시계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달리가 표현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의 왜곡을 뜻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과정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기억이나 슬픈 거, 추억, 괘씸했던 거, 이런 것들 다 달리의 시계처럼 이렇게 녹여서 엉터리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검토하겠지만은, 오늘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 이 시계가 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크 로스코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날 소매치기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강의 준비해놨어요. 했는데 다 뜯어 고쳐갖고 새로 강의 준비한 거거든요. 마크 로스코는 스티브 잡스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복잡한 사고의 단순한 표현이라고 말할 평을 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스코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고, 이후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 그 다음에 simple, 그 다음에 contemplation이라는 그 철학적 공감을 갖고 이 철학을 애플 제품에 담아요. 마크 로스코의 제품을 담는데, 스티브 잡스는 중국의 오다니 선사로부터 좌선을 쭉 배워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마크 로스의 그림은 이건 근데 2015년 3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저는 이 그림을 이 관람전에 갔었는데, 사람을 치유하는 그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그림 앞에서 감정을 터뜨려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그림으로 서로 소통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표현한 방식은 이렇게 다 다른 거죠. 근데 마크 로스코의 그림은 너무 간단해요. 레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3일인가 있다가 죽었는데, 그때 이 그림을 그리자 이 마크 로스코의 지인인 어떤 여자가 이 그림을 보고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통곡을 하면서 마크 로스코는 지금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 그림을 보고 로스코의 마음을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크 로스코는 그다음에 죽었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100개를 뽑아낸 걸 보니까 피카소의 그림이 17개 들어있고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 6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1억 불 이런 식으로 비싼 그림들 여기에 좀 내놨어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스티브 잡스가 뭘 했냐면, 이 그림에서 뭘 봤냐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애플사에서 쫓겨난 거 아시죠? 처음에 PC를 발명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거든요. 8비트짜리 PC를. 그랬다가 워낙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니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주주들 다시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했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은 딱 마크 로스코의 그림과 같이 한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제품의 생산을 불필요한 걸 다 중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그다음에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에 달하던 제품을 딱 네 가지로서 전문가용, 일반인용, 최고 사양, 적정 사양 네 가지로 딱 줄여가지고 단순화시킵니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think different, simple, contemplation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서 그 스티브 잡스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결과 애플은 살아나고 지금 시가총액 세계 제일이 기업이 됐죠.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2018년 8월 2일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은 그런 기업이 됐는데 그게 바로 think different,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만들면 돼요. 우리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 이거는 지금 스티브 잡스도 했지만은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용기란 건 뭐냐? 우리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원하는 것이. 1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놓칠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 제1의 것을 위해 우선순위 2와 3을 과감히 버리는 거. 이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그걸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간단해지고 심플해지고. 근데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만족도가 우선순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 제1일 것을 만족시켰을 때 만족도는 80이에요. 나머지 2부터 나머지 100개까지 다 합쳐봤자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선순위 1을 2, 3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1을 매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고생하고 소가리를 울리면서. 근데 방하차가라는 말은 이제 또 그건 좀 다른 뜻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는 걸 말한다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그걸. 근데 그걸 하려면 기도를 하면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는 보통 기복신앙이라 해서 군하지만 물론 복 달라고 하는 기도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냥 하여튼 내가 원하는 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언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나머지는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만족도 80은 찾아요. 그런데 2와 3을 못 버릴 때는 그게 다 만족돼 해봤자 20%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소갈이 알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존귀한 존재는 거친 말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겠죠. 남한테 도움을 주지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남한테 해치겠어요? 그리고 행동도 우아하고 멋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 다 좋아하게 되고 결국 내가 세속적으로도 아마 존귀한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지만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 것. 남 훌륭해 보여도 그 사람 속 쏘는 거 많아요. 근데 겉만 봐서 그렇지. 그래서 비교할 건 없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우리 선비들이 사별 3일이면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선비는 3일 헤어졌다가 3일 뒤에 만나면 눈에 띄게 뭔가 발전한 바가 있다는 식으로 항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았고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의 나를 낫도록 내가 마음을 닦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닦아나가려면 큰 거 하는 거 아니야. 작은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그걸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놓는 거. 은돌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은돌이가 도대체 뭘 얘기냐 하면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이 강의 이렇게 준비된 게 다 제 집사람이 그렇게 나를 소매치기 당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준 건데 우리 은돌이가 지금 묶여 사는데 사실 쟤는 저 강아지는 내 생각에 가장 행복한 강아지로 살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왜냐면 온 산에 뛰어다니면 여기 가면 산에 가면 토끼, 고라니, 멧돼지 새끼도 있고 뭐 많거든요. 사냥개 본능이 그거잖아요. 근데 저 녀석이 꼭 어디로 가냐면은 풀어만 넣으면 마을에 가서 마을에는 칠면조, 닭, 오리를 물어 죽여요. 그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은돌이가 그것만 안 하면은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 야생의 강아지처럼 마음대로 하면서 먹을 거는 풍부하잖아요. 여기 가면 누가 뭐 구박하는 사람 있나요? 오는 사람마다 예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간도 그렇겠죠. 아마 그래서 저는 늘 은돌이만 살 때마다 부처님 볼 때 김성모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그거 하나만 하거나 또 안 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일 건데 네가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너 그렇게 사는 거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은돌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깨달아서 그걸 처리해서 그야말로 우선순위 1만 남기고 다 버리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탁 놓고 세상에 이렇게 확 붙들고 있을 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다 놓고 버리고 딱 필요한 거 하나만 하는 거.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갖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불경 공부하면서 여기 뭐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도 그런 거죠. 만다라는 이미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진리를 그 그림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만다라는 사실은 사원을 말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게 원을 뜻하는 말인데 만다라는 어떤 본질을 뜻하는 걸 해가지고 우주의 본질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밀교에서 이걸 나타내는데 이걸 명상의 어떤 그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실제로 또 명상 속에서는 그런 걸 보이기도 하는데 두 가지를 본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만달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석도 만달라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사물의 실상을 나타내 본 것이 아까 피카소의 그림이자 마크 로스코, 달리 기억의 흐름이라는 건 아주 그 시계가 쭉 늘어지는데 우리 기억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상징을 표현한 거. 근데 그런 걸 직관적으로 깨달으면은 아마 은돌이도 그걸 깨닫고선 행복하게 살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은돌이처럼 묶여서 사는 거죠. 그럼 특이한 사람들이 보는 세상. 그러면 세상 우리가 볼 때 저 친구는 마음에 안 들고 저 친구는 마음에 들고 하는데 그럼 다 같이 보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통 야스퍼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독일 말 아스퍼거 증후군을 지닌 아이는 거의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인지합니다.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친구들의 농담, 우리가 한번 이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고리라도 받고 여러 가지 보는 건데 친구들의 농담, 손짓 등을 알아채지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특정한 물건이나 행동에 병적으로 집착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단지 우리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자폐증을 진단을 받은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우리가 까슬까슬한 속치마라든가 이불을 하면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말씀드릴 이 사람은 그 샌드페이퍼로 살을 가는 것 같은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랑 느끼는 게. 내가 좋다고 해서 남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싫다 해서 남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얘한테는 우리는 까슬까슬한 옷을 입으면 좋은데 얘한테는 그걸 샌드패드로 문지르는 것이 괴롭다는데 그 아이 이름은 곧 말씀드릴게요. 바로 템플 그랜딘입니다. 이 템플 그랜딘 이 사람 대학 교수인데 미국 동물학자이자 콜로라도 대학 교수고 2살 때 자폐증 진단을 받고 평생 보호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헌신적인 노력을 가하고 학교 선생님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도 계신데 선생님이 애를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면은 이제 이런 아이들도 대학을 쭉 가고 동물학을 전공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동물의 이동 경로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가축 시설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은 미국 농장의 60% 이상이 채택한 시스템이며 지금도 곳곳 확대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사물을 다르게 보니까
동물들의 이동 경로 같은 것이 딱 눈에 자기식으로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들을 위한 농장 시설을 발명했고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도살장으로 갈 수 있는 시설도 발명했어요. 그런 게 이 사람은 탁탁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소를 필요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해서 기르니까 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죠. 자연은 우리한테 뭐 우박도 떨어뜨리고 태풍도 불지만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아요 하고 이제 말을 하고서 동물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기르고 가축시설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컴퓨터가 고장난 겁니까? 아니죠. 다른 걸 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바로 인간의 운영체제 역시 다른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사물을 보고 다른 식으로 좋아하고 나빠하는 사람인 게 그 사람이 나랑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장난 거고 병신이고 환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다를 뿐이지. 다르다고 해서 잘못이다. 그러니까 자폐증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가 자기가 정상이라고 보고 사물을 볼 때는 정상적인 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쉽게 산만해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그냥 잡스러워요. 그냥 그 우선순위 하나만 딱 잡으면 될 텐데 그냥 수백 개 들고서 어쩔 줄 모르는 게 바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작은 세부 사항과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주의력이 부족하다. 이게 자폐증 환자가 그러니까 템플 그랜든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는 말이 최초로 옛날 석기시대 때 최초로 도라사를 발명한 인간은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잡담하고 그 재밌게 놀던 정상인이 아니라 저 구석에 가서 여러 바위들의 그 차이점을 찾고 거기에서 뭔지 사소한 차이를 찾아보고 돌을 깨트려보는 자폐증 환자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는 우리가 볼 땐 자폐증 환자지 자폐증 환자 볼 땐 우리가 주의력이 산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폴 그랜디는 자폐증 환자라는 그 야스퍼스 증후군 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고 이번에는 아인슈타인, 뉴턴, 보아와 견줄만 하다고 부르는 유명한 천재 폴 디렉을 보죠. 이게 사실 이 사람이 바로 양자역학, 소위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 해가지고 양자역학보다 한 단계 앞으로 나간 게 양자장론이라는 거거든요. 그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고 양자장론을 만든 사람이 이제 파인만, 슈빙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천재입니다.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고 반입자의 존재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죠? 요새 입자, 반입자 있다는 거 알죠? 진공에 구멍을 뚫는다는 말을 해가지고 비웃음을 받은 사람인데 실제로 지금 진공에 구멍을 뚫으면 그 구멍이 바로 반입자거든요. 양자 전기역학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게 바로 양자 장론인데 이 폴 디렉의 하는 일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디렉이 강연할 때 청중이 누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강연 디렉이 막 쓰면서 말하니까 누가 이 지금 대학 교수들이 앉아서 강연하는 건데 그 중에 대학 교수 하나가 그 수식 나고 하나도 이해 못하게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디렉이 잠깐 이렇게 보더니 강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왜 질문에 대답 안 합니까? 했더니 디렉이 하는 말이 질문? 무슨 질문요? 저 사람 아까 질문 안 했는데 그냥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강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말에 질문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했으니까 지가 모른다는 말을 그냥 했을 뿐이고 나한테 설명해달라는 말 안 했으니까 그냥 강연한 겁니다. 이와 같이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한테는 꼭 질문하려면 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는 그러면 그게 질문인데. 근데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은 형이 죽었을 때 부모님이 슬퍼했으니까 놀랬답니다. 왜 놀랐는지
자기는 부모란 원래 자식을 아껴야 하는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뛰어난 물리학자 있죠. 디락만큼 유명한 하이젠버그와 같이 이제 일본으로 그 강연하러 가는 겁니다. 1929년 디렉은 하이젠베르크와 일본에 있는 회의에 가려고 배를 같이 탔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디렉과 하이젠베르크 모두 20대였지만 둘이 하는 짓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하이젠베르크는 그 여자들이 있는 데 가서 계속 말을 걸고 웃으면서 뭐 한 잔 마시고 같이 댄스하고 춤추는데 디렉은 구석에 가만히 앉아갖고 누가 자기한테 말 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르니까 디렉이 하이젠버그한테 찾아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왜 춤을 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이젠버그가 괜찮은 여자들이 곁에 있으면 즐겁잖아 그랬더니 디렉이 하는 말이 가만 생각해 보더니 근데 여자들이 괜찮은지 어떻게 미리 알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디락은 디락식으로. 또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다른 일화 하나는 어떤 물리학자가 디락의 집에 방문했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서양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낯선 사람 봐더라도 반드시 무슨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쭈뼛쭈뼛 하니까 디락이 유진 위그너의 누동생이야 그런 거예요. 유진 위그너라는 또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진 위그너도 물리학자니까 그냥 그 누동생이 왔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디락이.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그래서 보는 게 뭐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고릴라 효과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흰 옷 입은 여자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사람도 있고 고릴라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디락은 이런 식으로 보고 또 다른 하이젠베르크는 저런 식으로 보고 또 아까 템플 그랜디는 저런 식으로 보고 그래 피카소는 저렇게 보고 마크 로스코는 이렇게 보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공감해가지고 현실 생활에 적용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요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이제 정보를 강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정보가 뭔가? 그죠? 그러니까 그림은 정보를 담고 있는가? 만약 그림의 의미를 아무도 모른다면 그 그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그림이 정보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는가? 정보는 그 의미를 아는 자가 없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럼 정보에는 정신적인 요소가 있는가? 이런 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봅시다. 존재가 도대체 뭔지. 여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그 여인은 환입니다. 근데 수도승한테는 그 여인은 번뇌죠. 근데 사자가 볼 때는 먹입니다. 맛있는 먹입니다.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저울이 볼 때는 그냥 50kg짜리 무게죠. 그게 존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재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은 이런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런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 결정할 뿐이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미인도 저울이 볼 때는 그냥 고깃덩어리 하나 50kg짜리 돌멩이나 이 여자랑 같은 거고 사자가 볼 때는 뭐 소고기나 그 여인이나 마찬가지고 이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다양한 걸 보고서 세상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도를 보는 거거든요. 나는 비록 이것만 보더라도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안다면 이 강의가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고성제 이해. 이제 불교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사실은 중요한 건 사성제인데 그럼 고성제라는 게 도대체가 뭐냐.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오해는 무상고우 무아를 말하니까 삼법이라서 이게 진리의 모습인데 무상하니까 허무주의, 고하니까 염세주의, 윤회하니까 그걸 또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고 힌두교에서 흘러들어온 사상이라 그러는데 이건 틀렸거든요. 지금은 보면은 대학 교수, 불교학자, 합리적으로 불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스님들 중에서는 윤회가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초기에 경전을 읽어 안 봤거나
자기 독단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아무리 뛰어나고 지금 추종자가 많은 스님이랄지라도 윤회를 부정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불교학자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단순한 윤리강령이 아니고 우주의 운행 원리와 생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인데 불교는 아까 같이 불교의 신은 무엇인가 했는데 바로 그 사무의 실상을 아는 건데 실상을 알다 보니까 바로 무상고 무아가 사물의 실상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불교의 용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유의가 우리가 사는 현상계를 유의라 그러거든요. 유의는 여기에 쓴 대로 인과 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현상의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로 생멸 변한 세계로서 유의법하면 바로 인연화합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유의에 있는 세계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은 우리 깊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체화시키는 어떤 마음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성립시키는 형성력을 우리 마음작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행이 지은 것이다.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오온이라는 것은 바로 색수사 행식으로서 이 정신과 물질을 말하는 건데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이 지어낸 거다. 유의로 조작해내기 때문에 행이라고 한다. 이런 말들이 또 쌍육, 요거 S란 말은 쌍유따 니까야 22에 79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유의에는 생주이멸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나고 죽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무의에는 생주이멸이 없다. 그냥 그 열반의 세계. 이것은 모든 행위 정밀한 열반이라고 한다. 우리 깨침은 이 무의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모든 행은 무상하니 우리 마음으로 지어낸 것들은 무상하니 그것이 바로 생멸의 법이다. 생멸을 버려버리면 정멸은 즐거움이 된다. 이런 말들이 바로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지어낸 거. 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깨달아 보라고 아까 저 고릴라 효과를 보여준 거예요. 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범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유일하게 하는 것은 범부의 마음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든 거예요, 바로. 경전사의 근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는 행이 지은 것이다. 유의를 조작하기 때문에 행이라고 한다. 그럼 법구성은 계속 1과 2가 모든 것은 마음으로서 나왔고 그러죠. 화엄경에서는 말하기를 일체유심조, 우리 마음이 만들었다. 유식불교에서는 3개 유심, 만법유식. 그러니까 이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마음이 지고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 다음에 대승기실로는 3개 허위 유심소자. 색계, 욕계, 우리가 보는 색계, 아니,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우리 마음이 지어낸 가짜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부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업에 끌려다녀요. 업이 딱 묶어서. 아까 여러분이 고릴라 못 본 게 바로 업에 끌린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냐면 조건이 흰 옷을 입은 여자가 공을 몇 번 주고 발견하는 것, 그게 하나의 업이 돼가지고 딱 여러분의 마음이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두뇌의 작용을 한번 볼까요? 착시. 우리가 보는 것은 두뇌가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는 시야의 중심압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주변의 영상은 흐리다거든요. 근데 우리 눈이 사실은 1초에서 수십 분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도약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망막은 붉은색, 초록색, 푸른색만 감자는데 이게 여기에만 상이 맺혀지고 나머지는 다 흐려요. 여기에 맺혀지는 걸 가지고 우리의 신경에서 이렇게 사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 이거 유명한 거 여러분 여러 번 봤죠? 요 색깔 분명히 다르죠? 이 말도 색깔이 다른 거 보이죠? 다른 색깔, 똑같은 색깔인데 여기에다 다른 걸 더 씌워놨더니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The horse have the same color. It is the background that differs. 사실 다른 거는 백그라운드지 말은 같은데 우리 눈에는 말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건데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죠.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어때요? 같게 보이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서양 장계 말판은 이게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교대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하고 이렇게 교대로 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된 건데, 우리 눈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전에도 했지만 한번 봅시다. 다르게 보이죠? 그럼 조금 있으면 분명히 같은 거죠. 근데 지금 달라졌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여러분의 행, 불행이 사실 우리가 마음이 만든 거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적어도 깨닫질 못한더라도 마음 그냥 머리로서 그렇다 하는 걸 느끼기만 한다면 이 강의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줘. 이 뱀이 움직이나요? 돌죠. 근데 사실은 돌지 않거든요.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리 머리는 뱀은 꿈틀거린다는 것 때문에 이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느 쪽이 더 빨리 도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죠. 고릴라 것 처음. 이건 아까 제가 말했죠. 집사람하고 이제 이번에 저한테 그렇게 훌륭한 선생이나 마찬가지 제 아내가 사실 렌트카를 다 이렇게 서류로 작성해가지고 보내고 돈도 내고 해서 렌트카 빌린 사람이 지 처거든요. 그래 가서 이제 그 스페인 여자하고 렌트카 달라 그래서 한데 말도 안 통하지. 여기서 돈 냈는데 보험까지 냈다 그랬는데 가니까 네가 낸 보험은 반만 되는 거니까 완전히 풀카바라 뭘 좀 더 내라 그러니까 성이 만큼 났죠. 근데 내세가 못하고 차를 갖고 왔는데 주지도 않아요. 한 30분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가서 갖고 왔으니 가져가라 보니까 그 여자 거기서 차를 뭐 닦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또 차가 왔으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시비 걸어 보니까 가는데 딱 타고 보니까 비상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상등 끄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비상등이 없어요. 둘이서. 그래서 그걸 타고서 우리가 그걸 타고 그 아람브라 궁전 근처에 있는 어디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빡이 비상등 켜고 쫙 달렸어요. 근데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기에 뭐 핸들에 있느냐, 앞에 여기에 있느냐, 이거 다 우리 차에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차는 여기 딱 보면은 딱 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없잖아요. 어디냐면 요 위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 위에서 봤거든요. 위에서 봤는데도 비상등 스위치가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나중에 보시 찍은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서 찍으신 거예요? 그제. 하여튼 어디에서도 안 보여요. 이야, 참 이거 비상등이 도대체 이게 차가 우리가 아는 차가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말 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앞으로는 외국 여행 가면은 렌트할 때 분명히 현대차를 하자. 현대차는 우리가 아니까. 그건 오펠이었거든요. 원래 거기서 벤츠 준다 그랬는데 오펠 주니까 뭐 썽이 이만큼 났을까? 썽이 그만큼 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아람브라 궁전 가는 어떤 거기까지 갔는데 깜빡이 켜고 가니까 이번엔 또 경찰 복장을 이제 경찰 아니에요 사실은. 경찰 복장을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쫙 타고 탁 내더니 저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교통신에 걸려서 잘못됐나 보다 하고 그걸 가서 딱 세워놨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렌트카 빌렸는데 깜빡이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경찰이 와서 부르니까 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 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요. 비상등 스위치가 어떻게 없는지 없다 그랬더니 여기 있네. 그러다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 봤더니 세상에 그걸 우리 둘이 못 봤다는 거야. 그게 바로 고릴라 해과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 도와줄 거 없네요. 근데 주차를 할 때가 우리 모르겠어요. 주차를 할 데 없댔더니 따라오래요. 그래서 쫙 따라오고 꼬불꼬불한 길을 그거 참 외국 가면 주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에 주차를 다 했더니 딱 내리니까 돈 내래요.
경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이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러면 소매치기도 많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 하니까 10유로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미 어저께 그 지갑 다 잃어가지고 돈 지갑 없어가지고 돈을 이만큼 책 깔피에다 꼽았으니까 10유로만 뺀다는데 10유로만 나오니까 20유로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20유로 달라 그런 거예요. 20유로 줬어요. 사실은 괘씸한 게 아니고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20유로 가치는 있어요. 왜냐면 그 시내에서 시간은 촉박한데 그 어느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관광 가이드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가야 되면은 우리가 뭐 20유로 아니라 100유로 주고라도 해야 될 건데 이 사람이 돈 달라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빴던 거거든요. 또 그 순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안 보였어요. 이게 안 보였어요. 그게 왜냐면 이 차 엉터리 차다. 이 괘씸한 사람들이 괘씸하게 우리를 속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비상등 스위치가 안 보인다는 게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안 보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했으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고려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겠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한번 마음의 작용을 이해해 보라 그래갖고 강의 이렇게 꾸민 거예요. 아까 같이 옛날에 꾸몄던 그런 그림들만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현실. 이거는 이제 그 테슬라 모터스의 그 최고 책임자 앨런 머스크가 한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현실 가능성은 10억 분의 1이다. 사실 우리는 가상현실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를.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말은 홀로그램 유니버스 같은 뜻의 말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내 작품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현재 개발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화의 현실만 놓고 보면 사실 장차 인류는 우리가 가상인지 현실인지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앞으로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그 얼음으로 돈 번 사람 얘기를 여기서 제 강의에서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생각나나요? 얼음으로 돈 번 사람. 근데 그 사람 이제 누가 그 냉장고를 발명해서 그 냉동고를 발명해서 얼음을 만들었더니 그 가짜 얼음이라고 우리가 진짜 얼음이고 저건 인공 얼음이고 가짜 얼음이라고 한 것처럼 아마 미래 세대 사람들은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런 거하고 막 섞어 살다 보니까 현실하고 같은 걸 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실하고 가상현실을 구별을 했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이에요, 그냥. 그런 걸 여러 개, 우리 어느 순간 하나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고 그걸 여러 개 겹쳐놓은 게 피카소의 그림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문화유산도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뭐 어떻게 구별해요? 그 다음에 통증 효과를 사실 가상현실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요, 진짜. 그럼 그게 현실이, 그게 가상현실이겠습니까? 그럼 고성제는 뭐냐? 염세주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 말이에요. 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진단은 불교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삶이 고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전에 의하면, 그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 사문가경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고차원의 단계, 다시 말해 좌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높은 경지의 정신 상태에 이르는 사람만이 중생의 삶이 고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대부분들 이 고의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뭐냐면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모든 느낌이 다 고라 그랬으니까 그 고는 뭐예요, 도대체가? 두뇌가 만든 모든 것은 다 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고가 아닌 거죠. 우리 마음이 지어낸 건 다 고라는 뜻에서
부처님은 바로 이 세상을 매트릭스처럼 생각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선정의 즐거움도 고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고성제에서 말하는 고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우리 마음이 만든, 업이 만든 매트릭스에 갇혀가지고 끌려다닌다는 걸로서 오늘 제가 어떻게 끌려다니는지를 고리를 처음에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는 이 고성제 이해가 딴 때보다 좀 잘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고라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만드는 업이 우리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다는 거를. 그러니까 삼수가, 그러니까 고와 낙과 불고 불락도 다 고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두뇌가 만든 것이 다, 두뇌가 만들어서 끌려다니는 것이 다 고라는 것이고,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업의 작용에서 끌려다니는 것을 오늘 고릴라과 제가 많이 써먹죠. 아까 여러분 다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 흰 여자가 공을 몇 번 던지는지 보느라고 자유롭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심층의식에서 작용하는 업의 힘에 끌려들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돼서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 그게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그 뭐 고가 때문에 뭐 불교에는 염세주의가 있다든지 뭐 허무주의 냄새가 난다든지 윤회도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연기법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고성제나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었다면 저희 집사람 강의가 마음에 괜찮았다고 생각한다면 집사람한테 나중에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강의가 일찍 끝났네요. 네, 근데